이번 6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역대급으로 늦어지면서 후보자 선출도 덩달아 늦어졌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또 선관위는 이를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최형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동네 구민 516명과 연재 구민 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보 선택 기준으로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라는 대답이 각각 30.2%와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지역 대표로 출마하는 후보자의 면면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실상은 어떨까? 선거 기간 부산 지역 곳곳에 걸린 후보자 현수막을 살펴봤습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나 해결사를 전면에 내건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나 이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을 정리해 이력을 살펴보고 유권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 중 4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이들의 경력을 보고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래역과 재래시장, 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2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한 경력을 보여주고 전문성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약 100여 명의 시민에게 물어본 결과 88명의 시민이 전문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전공과 경력에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데다 적혀있는 경력 역시 대부분 정당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었고 사실 어떠한 저는 공약을 좀 더 봐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 두 줄 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경력이 없고 제대로 학력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는 것 같던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이나 특정 당의 부대변인 등의 이력을 적어놓는 것은 임명 기준이 명확치 않은 출마용 스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의 경우 중앙에 연줄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직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선출 이후 구청이나 시청 등의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특정 당에서의 활동만을 전면에 내걸 경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정당인 경력만 가진 분들만 오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그 기초의회가 필요로 하는 우리 생활에 지역 주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의회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량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날을 살펴보면 예비후보나 후보자 등록 시 경력을 2개 이내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373명의 후보 중 315명이 이름만으로 유추할 수 없는 단체나 특정 당의 활동을 주요 경력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후보자가 임의로 등록한 것이고 선관위는 검증 권한이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주민이 이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이제 선관위에서 그때 착수하는 개념이라서 결국에 후보자의 대표 경력, 주요 경력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알 권리와는 사실 역행하는 후보자 일방 통행식의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후보자의 전문성을 명확히 살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오태원 후보. 오 후보는 선거통계 시스템에 직업을 건축사라고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최근까지 모 종합건설 회사의 대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작년 말에는 양산시와 100억 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건립해 기부한다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러한 이력을 선거 공보나 명함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건축사가 대부분 가장 그림에 그리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도시건설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사를 신고를 했고. 한편 수영구청장 후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병현 후보는
수산유통업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까지 사단법인 부산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장을 대표 경력으로 거론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해왔지만 이번 선거 공보나 직업란에서 이 경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 직업군을 제외하고 무역업이라 명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갑자기 구청장 후보로 나선 박 후보가 당내 잡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후보자 개개인이 상황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선별해 명시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선거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생활은 제외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숨기거나 누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직업 자체를 정당인이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대다수였습니다. 부산시 구군의장 선거에 출마한 39명 중 직업을 정당인이라고 표기한 후보는 12명입니다. 전체의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시의원 후보자 90여 명 중 정당인은 38명으로 전체의 42%를 기록했습니다. 직업은 같아도 재산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는 재산을 33억 원으로 신고한 반면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영 후보는 재산을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정당인이라고 명시한 직업 이면에 서로 다른 경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직업을 알고자 한다면 알게 만드는 것이 이분의 실제 구정 운영이라든지 군의원으로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서 명확하게 이제 선관위가 이걸 임의로 이제 신고하는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직업 관련한 내용을 전수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선관위가 적극적인 정보 제공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보자의 경력이나 직업 등에 대한 검증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해 유권자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더 정보 제공과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찾아가줘야 결국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 좀 더 많은 투표도 참가하고 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건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이번 이렇게 6.1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어떤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한된 정보 제공이 유권자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여전히 침해되는 모양새입니다. HCN 뉴스 최원가입니다. 지난 25일 중앙선관위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2일 김석준 후보 측에서 남해 종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가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 제1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하 후보 측은 단순 착오로 인한 실수일 뿐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학교를 졸업하시고 학교명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같은 상황이고요. 선관위 접수 당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명은 이미 한 상태고 현재는 이제 선관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4조 1항에는 정규학력 등을 게재하려면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4년 대전의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졸업 후 변경된 대학명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력 표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표기가 허위사실인지 후보자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A고등학교를 중퇴하고 B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는데 학력란에 A고등학교 졸업과 B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라고 기재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촘촘한 검증이 없다면 시민의 혈세는 2배로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각 당 후보자가 공천 신청 시 중앙당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 공보물 정도에는 적어도 500자나 1000자 이내에서 후보 스스로가 자기가 왜 기초의원이 돼야 되고 시의원이 돼야 되고 왜 유권자들이 자기에게 표를 줘야 되는 훌륭한 인물인지에 대한 짧은 소개글 이런 것들을 저는 넣는 걸 조금 의무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유권자의 시선에서 다양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권자의 한 표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더 값지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